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산타랠리가 올 것 같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산타랠리를 쳐맞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타랠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시장에 훈풍이 부는 기간이 보통 연말장 종료 5일 전부터 이듬해 2일까지인데 이 시기가 크리스마스와 겹치기 때문에 산타랠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연말에 증시가 오르는 걸 산타랠리라고 하고 지금이 딱 그 시기라는 거죠. 그럼 과거의 산타랠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년 나스닥 1배 QQQ 23일부터 1월 2일까지 7거래일간 2% 상승. 이 기간이죠. 2%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맞고 급락했죠. 산타랠리 기간에 RSI는 8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거죠. 80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어요. RSI 80이 되더라도 약간의 조정,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계속 RSI는 고점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년 산타랠리, 역시 산타랠리 기간 일주일간 23일부터 1월 4일까지 2% 상승했죠. 그 당시 RSI는 70 부근, 2% 정도 산타랠리를 보여주고 일시적으로 뭐 살짝 급락하긴 했지만 다시 곧바로 회복하고 상승세를 더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지 산타랠리 기간 동안의 2% 상승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20년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또 급락을 하고 어쨌든 다시 말아 올리면서 21년 연초에 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2% 상승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나 그렇습니다. 21년을 볼까요? 21년은 RSI는 60 부근이고 일주일간 또 산타랠리를 보여줬어요. 웬만한 상승장에서는 산타랠리가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산타랠리의 상승폭은 보통 한 2, 3%, 2%라고 하면은 산타랠리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높은 퍼센트면은 진짜 슈퍼 산타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RSI는 60 부근 그리고 산타랠리를 마지막으로 급락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2년 금리 인상을 필두로 미친 하락장으로 돌입을 하였죠. 그리고 현재 23년입니다. 여기서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뭐 역시나 2% 상승이겠죠. 2% 상승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저는 여전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23년에 이미 너무나 긴 하락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기간 조정을 거치든 뭐 가격 조정을 거치든 어쨌든 24년도 증시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랠리는 일단 나올 것 같고 뭐 조정을 거치더라도 어쨌든 우상향이라는 거죠. 24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년이 우상향이라고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다 팔고 그냥 쉬어야죠. 왜 주식을 하겠습니까? 24년도 무조건 나스닥은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도 나오고요. 하지만 산타랠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우상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RSI는 약 한 70 부근이고요. 70.49. 70 부근이고요. 어느 때와 가장 비슷하죠? 바로 20년 산타랠리와 비슷합니다. 이때도 뭐 산타랠리 한번 보여주고 약간의 조정을 주고 그대로 또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RSI는 70 부근이고요. 현재도 RSI는 70 부근. 산타랠리를 보여주고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의 데이터로 비슷한 차트의 상황을 찾아서 똑같이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예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과거에서 자칫 그럼 뭐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서 잤습니까? 자,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을 분위기가 상당히 초반에 좋았는데 왜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왜 갑자기 또 쓸데없이 이마로를 해가지고 장을 마감했을까요?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뭐라고 했죠? 노무라의 예상이 상당히 잘 적중을 한다. 노무라는 시장의 예측치인 0.2 보다 낮은 0.1로 MOM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0.1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원 PC가 아닌 헤드라인 PC에서 노무라의 예상치보다 더 낮은 0.1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2.6으로 나왔고요. 헤드라인이 2.6, 근원은 코어 PC는 3.2가 나오고요. 이것은 예보보다 더 낮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자마자 굉장한 급등을 보여주다가 장중에 갑자기 또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역시나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다시 말아 올려졌으니까요. 그리고 공포지수는 드디어 다시 단 이틀 만에 익스트림 그리드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77. 행운의 77이죠.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공포지수가 77이기 때문에 80을 돌파하지 못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롱의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나스닥이 장 초반 오르다가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으나 그래도 조금 올라서 수익금은 늘어난 상황이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부분이고요. 비중 20%를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자님하고 슈퍼 미라클님 커피 후원 굉장히 감사하고요. 무려 시저스 UGT에 또 가입을 해주셨네요.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많은 멤버십 현재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저의 노하우를 담은 멤버십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로드할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한 번에 업로드를 못할 뿐 계속적으로 저의 노하우를 푸는 영상을 멤버십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댕크로션 체크하겠습니다. 0.74 0.74로 올라갔다는 것은 증시가 더 오르게 된다고 하면 다시 0.6대로 떨어질 수가 있는 마진, 어느 정도 마진을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배 QQQ 차트로 볼 때 주봉상으로 종가 기준은 현재 역대 최고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미국의 최고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최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조정을 주면 이 최고점 부근이 지지선이 된다. 새로운 사수해야 될 방어선이 된다라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키움전사의 10월, 12월 2주차 동향을 보고 가시면 12월 22일은 나이키가 급락을 한번 맞아가지고 또 급락을 하면은 또 개미들이 엄청 사요. IINN도 급락을 맞아서 산 거고요. CWEB 급락을 맞아서 산 거고요. 급락을 맞은 거를 그 당일에 급하게 사는 거는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한 며칠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좀 지지를 받는다. 그럴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간 순매수 현황을 보면은 역시나 SQQQ, TSLT, 우리의 테슬라를 많이 샀네요. 그리고 YINN 샀고요. SCHD, 배당주도 굉장히 또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간 매도 상황을 보면 속설 TQ, 또 계속 팔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파는 것도 괜찮죠. 수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이죠. 다음 주 주요 일정은 특별한 건 없어요. 홍콩 휴장하고요. 홍콩은 25, 26을 다 휴장을 하네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건 미장이랑 관계가 없고요. 한국 국장은 금요일에도 쉬네요. 한국 CPI 발표하고요. 그러면 한국은 화수목 3일만 개장을 하고요. 미장은 화수목금 4일 동안 개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매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일이죠. 내일 26일 양도세를 확정하는 날이고요. 양도세는 영업일 기준 T 플러스 3일이 결제일이기 때문에 2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매수 매도를 완료해야 양도세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절세 구간은 아시다시피 250만 원까지고요. 매도한 수익금이 25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이후의 구간부터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계산하기 쉽게 1250만 원 수익 시 한 220만 원 세금을 내년 5월에 내셔야 되는 거고요. 양도세를 많이 내셔야 하는 분은 마이너스 종목을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다시 매수해서 총 확정 수익 금액을 줄이시고 양도세를 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여기 카드로 제가 다시 한번 제 양도세 완전 정복 영상을 카드로 달아드리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크게 이상은 없고요. 여전히 절대 올라와서는 안 되는 빨간색 저항선 밑에 있고요. 하지만 뭔가 조금 다시 올라오려는 느낌은 있고요.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WTI는 하락 채널 안에 있긴 한데 5일선 돌렸고요. 11선 돌렸고요. 21선 지지받으려는 캔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고요. 기름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테슬라 차트 삼각 수렴의 하방 지지선 터치만 하고 다시 쭉 내려왔네요.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테슬라가 여기까지 내려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라인만 지지받는다면은 전 또 살 거니까요. 그냥 쭉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테슬라를 팔아야 할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찔끔 오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서 여기서 많이 모으고 싶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 지금 23년 7월과 여기 7월과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 같았는데 패턴이 바뀌었네요.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5거래일 동안 찢다가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갈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찢다가 한번 조정을 주고 여기까지는 제가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제 예상대로 가더라고요. 전 조정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속술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주는 황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숏의 일봉 보조지표 차트 보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봉 순매수 ETF 현황도 별 볼 일이 없네요. 코인의 공포지수 73이고요. 25일 현재 실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차트를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네요. 하지만 고점은 뚫지 못하고 저점은 높여가는 며칠 뒤에는 방향성이 나오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개인적으로는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으나 어떻게 될진 모르는 거죠. 저점은 올리고 있으나 이 저점을 올리고 있는 이 패턴을 확실하게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찾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역시나 다시 선을 그었죠. 강하게 올라온 이 지지선 위에서 다시 채널을 만들고 있네요. 횡보의 채널이죠. 횡보의 채널. 어쨌든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보이려고 한다면 상방 저항선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 채널 안에서 놀게 되는 거죠. 의미 없이 횡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검정색 지지선 안에서 계속 깰랑말랑 하면서 놀고 있네요. 홀딩입니다. 도지코인 크게 한번 먹어봐야죠. 확실한 하방 신호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은 시장의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찰리 먼거. 남은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럼 연말에도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